내 집 앞마당에 펼쳐진 그림 같은 정원, 작은 연못에서 노니는 물고기, 그리고 쉼터 팔각정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오후, 상상만 하던 삶이 현실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탁 트인 강변 풍경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이곳.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이 멋진 전원주택의 가격은 더 놀랐습니다. 현재 6억대이지만 추가 유찰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3억대까지도 최저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려 578평의 넓은 대지에서 진정한 전원 생활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버스 정류장이 집 앞에 바로 있고요. 시내까지 10분 거리라 생활 인프라도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꽤나 넓고 풍경이 괜찮은 전원주택을 갖고 왔습니다. 감정가 대비 상당히 좀 저렴해졌고요. 지금은 이제 4억대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따가 볼 텐데 일부 좀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이라도 지금 한 번 더 유찰이 되면은 반토막이 돼서 3억대까지도 최저가를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는 것처럼 도로에 잘 접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주출입문이고, 저기 보시면 이제 정원, 그리고 이게 경매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인기척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부를 볼 텐데 저렇게 하이샤시로 다 돼 있잖아요. 건물 연식은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앞에 보이는 정원이랑 마당까지, 그리고 건물 컨디션, 그리고 조경수 컨디션까지도 너무 훌륭하게 관리가 잘 된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저쪽 팔각정도 보이죠? 요것도 쉼터로 팔각정, 그러니까 마당 안에 저런 팔각정이 있다는 것도 참 특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요게 이제 연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못도 이제 이렇게 꾸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쪽 너머로 보면은 또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그래서 금강의 강변이 이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여유자적한 전원생활 충분히 누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샌드위치 판넬로 저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는 아마 강아지, 개집 같아요. 그래서 구멍이 3개 있는 거 보니까 강아지 3마리의 집을 따로 저렇게 만들어 준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색감이 너무 좋죠. 예, 자갈밭이고, 자갈로 좀 깔려 있고요. 벙커까지 들어가는데도. 그래서 건물 상태도 지금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쪽은 이제 팔각정 있고, 여기가 이제 주출입문인데요. 본건에 같은 경우는 완전한 정남향은 아니지만 약간 북남향입니다. 아니, 동남향입니다. 그래도 햇빛이 꽤나 잘 드는 그런 남향입니다. 그리고 땅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제 마당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주출입문이 이제 그 정면으로 하나 보이고, 그 다음 지나갔는데 좌측 하단에도 주출입구가 또 출입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입문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본건 건물을 바치고 있는 이제 땅의 경계면이 자갈로 좀 깔려 있고, 왼쪽에는 이제 잔디나 이렇게 조경수로 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땅의 경계면을 보시면 저렇게 아기자기하게 조경수를 잘 꾸며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했기 때문에 차량 접근성도 좋고요. 그리고 인근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본건하고 비슷한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갔을 때는 혐오 시설이나 축사, 뭐 냄새 나는 거는 그런 건 없었고요. 저기 이제 위편에 보이면은 저렇게 물이 보이죠? 강. 저기 이제 그 금강인데요. 그래서 바로 앞에 금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리고 건물 상태도 지금 이제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바로 옆에 본건 필지 바로 옆에는 밭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보이죠? 금강이 이제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땅이 좀 강이 좀 말라서 그렇지 돼 있고요. 그래서 금강을 끼고 이렇게 오른편으로 좀만 가면은 저렇게 이제 약간 갈색의 지붕이 보이죠? 그리고 전원마을 단지가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좀만 가면은 이렇게 본권이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변 풍경은 뭐 괜찮습니다. 이쁘고 특히나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권 말고도 다른 전원주택 단지들 보면 땅이 좀 큽니다. 굵직굵직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본 것처럼 2차선 도로에 바로 이렇게 접해 있기 때문에 차가 주출입문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 번에 쑥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단점인데요. 보이시나요? 송전탑.
근데 바로 이 옆에 있는 건 아니지만 송전탑이 꽤나 가까이 크게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단점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추가 유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스팔트 한 2m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의 도로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까지도.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조경수가 경계면, 본건의 땅의 경계면을 주로 해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추출입문은 이제 그 2차선 도로에서는 안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출입문이 보입니다. 저 검은색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약간 동남향, 정남향은 아니지만 동남향이다. 그리고 땅의 경계면도 이렇게 조경수로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쪽 또 출입구가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쑥 들어갈 수가 있어서 여기를 좀 더 촘촘하게 조경수를 받거나, 아예 이제 아니면은 뭐 경계 펜스를 쳐서 좀 막거나 뭐 그런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카메라로 좀 하나로 담기에는 좀 부족하죠. 좀 많이 커서. 그리고 저기 보면은 구멍이 3개가 달려 있고 샌드위치 판넬로, 그렇죠. 그래서 강아지를 3마리를 계집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아파트처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경을 보면은 이쁩니다. 제가 갔을 때도 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본건 같은 경우는 여튼 이제 뭐 이따 볼 텐데 낙찰받고 뭐 물어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게다가 뭐 하자가 있거나 위반 건축물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깔끔하게 권리상 하자 없이 낙찰받으면 되는 그런 물건인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 단점이 있었죠. 송전탑이 꽤나 근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요거 건물 같은 경우 지붕 이제 보이시나요? 지나가는데 왼쪽 하단에 그 화목난로, 그 난로 같은 기둥, 난로를 쓰면 이제 그 뭐죠? 굴뚝이죠? 굴뚝, 기둥이 아니라 굴뚝이 좀 보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그 화목난로나 뭐 이런 걸 좀 쓰는 게 아닌가, 굴뚝을 보면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더라도 마당에 조경이 잘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뒤편으로도 이제 진입로가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대가 뭐 1, 2억대 싼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감정가 대비 6억에서 4억대까지 좀 싸졌으니까, 여기서 이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괜찮긴 한데, 근데 나는 좀 더 싸게 좀 기다려야겠다, 최저가를. 그러면은 한 번 더 유찰되는 걸 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3억대 최저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도 괜찮습니다. 저기 또 금강이 보이죠. 먼저 전경을 보도록 할게요.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마당, 그리고 주출입문 여기죠. 다시 보더라도 뭐 조경이랑 마당 정원은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1층 내부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들어가서 본 건 아니에요. 간평서 사진상 보이는 건데, 지금 보면 바닥이 타일로 깔려 있고 벽지도 색깔이 좀씩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부 사진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이렇게 냉장고 보이고, 그 다음에 싱크대, 주방에서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도 살림살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가 딱 정돈된 느낌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여기도 1층 내부고요. 여기가 이제 1층 화장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탁실인가요? 아무튼 세탁기가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거실 쪽 같은데요.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층고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향이 되다 보니까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햇빛이 세게 잘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벽면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화목난로로 썼는지 뭐 그 내부는 정확히 보지 못하는데, 굴뚝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층입니다. 2층도 보시면 천장이 이렇게 나무로 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은 이제 바닥이 타일이 아니라 이제 요거는 이제 장판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2층은. 그래서 2층도 이렇게 보면 꽤나 넓다. 그리고 여기도 방인 것 같고요. 여기 화장실
돼 있는 것 같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지금 보면은 색이 하나로 원색으로 통일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2층 내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총 방이 1층은 이제 방이 1개. 좀 이따 볼게요. 그 구조는 일단 매각 대상을 볼게요. 땅은 이제 두 필지입니다. 대지랑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한 300평 되고요. 답도 한 280평 정도 돼요. 그래서 평당 공시지가는 뭐 30만원, 15만원, 감정은 6억 5천, 아니 65만원, 40만원 이렇게 해서 총 땅값만 감정이 대략 한 3억, 4억 정도가 된 거예요. 그죠? 지금 그래서 건물까지 뭐 이렇게 다 합해서 제가 이거 중간에 상략한 건데 여기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감정이 6억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냐 보시면 감정가가 이제 6억인데 한번 유찰돼서 4억 8천, 그러니까 거의 이제 땅값 정도밖에 안 되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추가 유찰 된다고 하면 3억대까지니까 그 가격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보면은 지금 조금 애매한 게 좀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처음에 영상에서 설명 안 드린 게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 지적도를 보면은 본건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대지고 이게 이제 답입니다. 그래서 1, 2 총 두 필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지적도상 보면요. 본건 이제 땅이 이제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있죠. 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쓰는 거는 여기까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여기 실제 그 지적도상 경계는 요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랑 여기랑 너 이거 써라, 나 이거 쓸게,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으로 땅이 경계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왜냐면 이쪽 땅 주인도 이렇게 자루 모양으로 안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쪽 땅 주인도 이렇게 갖고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서로 합의를 봐서 너 이거 써, 나 이거 쓸게,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모양이 이렇게 된 거죠. 이 답, 여기가 대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일단 지적도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 보면 여기가 1층이거든요. 1층. 근데 보면은 주방이 굉장히 크게 빠졌어요. 여기가 이제 그 안방 하나 있고 욕실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출입문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빗금친 부분이 데크고요. 그래서 주방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크게 빠졌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1층은 방 1개, 욕실 하나, 주방하고 결실 겸 크게 빠졌고 2층은 방 하나, 방 2개,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해서 총 1층하고 2층이 총 방 3개, 욕실 2개다. 그럼 뭐 4인 식구, 5인 식구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평수죠. 그리고 보면은 건축물 대장상 보면 위반사항 전혀 없고요. 1층, 2층 경랑 철골 구조 주택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건축 연식을 보면요. 이게 보면 2011년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2015년이니까 지은 지 한 14년 차, 15년 차 이렇게 돼가는 상황입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은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거주하는 거예요. 말소 기준일이 뭐 이렇게 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면은 물건 2가 이제 답이거든요. 아까 이제 길쭉하게 본건 건물을 바치고 있는 대지 말고 옆에 이 답이 있었죠. 이게 이제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낙찰 받고되려면 농지증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농업계획서는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보시면 있죠. 이 목록 2 일부가 인접 토지와 농경지로 이해되고 다른 집은 이렇게 됐다. 아까 그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너 이거 쓸 테니까 나 이거 쓸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매물이 좀 나와 있는 게 좀 있긴 한데 가격 차이가 좀 편차가 크더라고요. 땅이 한 200평 정도 되고 건물 23평, 이게 이제 1억 7천에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강 휴는지 뭐 이렇게 돼 있고 싼 거는 뭐 1억대도 있고요. 1억대, 요거는 이제 2억대 보시면 건물 상태나 내부도 뭐 괜찮습니다. 2015년 땅은 한 155평, 건물이 29평. 좀 작죠?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러면 좀 큰 거는 얼마에 나와 있냐? 요것도 299평. 그리고 건물이 49평. 사용 승인일은 2020년. 그러니까 본건보다 신식이긴 한데 그래도 얘가 5억 1천에 매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본건보다도
땅 평수나 이런 게 좀 작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일반 매매로 하려고 하면은 매수자 찾기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평수가 커버리면 사실상 가격을 부담을 떠나서 크게 관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이제 금강이 있고, 그리고 보면은 근데 최근에 실거래가 이렇게 찍힌 거 보면요, 뭐 130에서 그 다음에 최소 한 80만 원까지도 이렇게 그 땅값에 형성이 돼 있다. 근데 이제 본건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금강에 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쳐주겠죠. 그래서 평당 뭐 100에서 130에서 최소 80만 원까지니까, 물론 이제 요거를 정확히 땅에 대한 거를 그 가격을 매길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공시지가나 이런 거 감정가를 보면은 60만 원, 40만 원 해서 아까 이제 평당 130만 원하고 80만 원에 비해서는 좀 감정이 좀 작게 졌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금강 쪽이 좀 더 비싸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싸다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인근에 나와 있는 물건을 보더라도 본건보다도 이렇게 평수가 작은 게 5억대고, 그죠? 훨씬 절반도 못 미치는 게 뭐 2억대니까 지금 4억대면은 좀 싸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어도 좋지만 뭐 없어도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드론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금강 저수지, 여기에서 아니 금강 저수지란다. 금강이랑 바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어떤 여기 뭐 바로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인근에 이런 커다란 금강이 흐르기 때문에 뭐 괜찮죠. 전원생활 하기에는. 자, 그리고 이제 면내 생활권이 있는데요. 여기가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차로 본권까지 여기가 면내거든요. 그래서 6분, 키로수로 따지면 한 3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면내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뭐 전원 생활 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경부고속도로거든요. 이렇게 본권이 여기 있고, 그래서 금강 IC까지도 여기가 이제 대략 한 8분, 키로수로 따지면 5km. 여기가 이제 금강이죠.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외곽으로 경부선 타기에도 뭐 나쁘지 않은 위치고, 그리고 이제 군내 시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본권까지 여기가 옥천군이거든요. 그래서 경부를 타고서라도 이렇게 금방 가요. 17분. 뭐 키로수로 따지면 9k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차역 보이시나요? 여기 옥천역이 있고요. 여기도 기차역이 하나 있긴 한데, 아무튼 이제 여기가 옥천 시내라는 거고, 옥천이면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에서는 뭐 1시간 반, 한 2시간 반, 1시간 반은 좀 그랬고, 한 2시간 반에서 2시간 반이면 갑니다. 2시간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다. 그리고 반경 30km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본권이고, 그리고 여기 대전, 이 대전 시청 기준으로 대략 한 50분 걸립니다. 키로수는 한 30k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위쪽으로는 이제 충남 보은, 그다음 대전, 왼쪽으로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금산하고 무주가 있고요. 오른쪽에 영동이 있습니다. 좀 더 가면 이제 김천하고 상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가는 게,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도 타기가 쉬워서 외부로 빠지기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해당 물건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 주의할 점을 좀 총평하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제 송전탑 단점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이라도, 요거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도 4억대가 아니라 한 번 더 떨어지면 좀 될 것 같아서 3억대까지도 최저가를 노려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필지가 총 2필지죠. 요거는 이제 대지인데 요거는 답입니다. 그래서 농지증을 작성을 해야 된다. 농업계획서. 그래서 농지증 제출이 필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답이 있었죠. 여기랑 여기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조금 이쪽 땅 침범하고 이쪽 땅이 또 이쪽 침범해서 너 이거 쓸게 나 이거 쓸게 하면서 그 땅을 맞교환하는 뭐 그런 정황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냥 그대로 낙찰받고 그대로 쓰면 되지 않을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땅의 경계면이 오히려 이제 일직선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쁘니까 그쪽 땅 주인한테도 좋고, 만약에 낙찰받으면 내 땅한테도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좀 그렇게 세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요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농업계획서는 쓰면 되는 거고, 뭐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있어야지 뭐 큰 문제인데,
다만 이제 앞에 있는 송전탑이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난 좀 부담이다, 이런 분들은 또 꺼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접근해 보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